25년 전, 가난에 지친 젊은 부부는 생후 6개월 된 딸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이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겼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재벌이 된 아버지 앞에 새로운 비서가 나타났고 그녀의 목에 걸린 낯익은 목걸이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되는데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건설그룹 회장 윤재혁이라고 합니다. 화려한 서울 강남의 본사 건물에서 매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성공한 사업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집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버님, 이런 촌스러운 브로치를 누가 해요? 요즘은 명품 백이 대세라고요. 오늘도 며느리 차민지가 제가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아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민지의 눈빛에는 항상 경멸이 담겨 있었죠. 아들 도연은 아내의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비웃기만 합니다. 아버지,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회사는 젊은 감각으로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도연이 공개적으로 한 말입니다. 저는 겉으로는 태연한 웃음을 지었지만 가슴은 쓰라렸습니다. 제가 밑바닥에서부터 일궈온 회사인데 아들은 단 한 번도 그 과정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모임이 끝나고 대부분의 임원들이 떠난 후 저는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오늘따라 더 외롭게 느껴집니다.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희미해진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아내,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우리 딸이 있었죠. 다이야, 내가 있었다면. 사진 속 아기는 생후 6개월이었던 우리 딸 다이입니다. 25년 전 저와 아내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당시 저희는 서울 변두리 반지하방에서 살았고 아내는 중병으로 누워 있었죠. 의료비와 생활고에 시달리며 내린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데리러 올게. 그날 아내가 아이 목에 걸어준 비취 목걸이와 함께 남긴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아내는 1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딸을 찾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업은 성공했지만 가족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벨소리가 저희 추억을 깨웠습니다. 인사팀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내일부터 새로운 비서가 배치됩니다. 이력서 검토해 주신 강진 씨요. 알겠네. 내일 아침에 인사하도록 하지. 전화를 끊고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쓸쓸한 미소가 제 입가에 맴돌았죠. 세상의 모든 성공을 이룬 것 같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 그것이 바로 지금의 저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50층 회장실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전경은 언제나 장관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 풍경보다 새로운 비서와의 만남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똑똑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부터 비서로 일하게 된 강지은입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추정 나이 25 정도, 맑은 눈빛과 차분한 말투가 첫인상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갑네. 강진 씨, 이력서는 이미 봤어. 서울대 경영학과의 해외 경험까지 인상적이었네. 지은은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오늘의 일정표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죠.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연한 초록빛 비치로 만든 독특한 물방울 모양의 목걸이. 가운데 작은 용 문양이 새겨진 그 목걸이는 25년 전 제가 딸 다이에게 남긴 유일한 물건과 똑같았습니다. 그 목걸이는 어디서 구했나? 갑자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거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할머니께서 제 친부모님이 남기신 유일한 물건이라고 하셨어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바로 제 딸일까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태어난 척해야 했습니다. 특이한 디자인이라 눈에 띄네. 용 문양이 인상적이군. 네. 할머니 말씀으로는 이 용이 저를 보호해준다고 하셨어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하셔서. 지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그녀의 생김새를 유심히 살펴보니 젊은 시절 아내를 닮은 듯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미소를 지었죠. 괜찮네. 오늘 일정을 보자고.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서류에 사인할 때도
계속 지은의 목걸이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퇴근 시간, 저는 차 안에서 오래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형사님? 오랜만입니다. 부탁할 일이 있어서요. 강지은이라는 여성을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그녀의 출생과 할머니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간 찾아 헤맨 딸이 이렇게 쉽게 내 앞에 나타날 리 없다고 자신을 다독였지만 내심 가슴 한구석에서는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이야, 정말 내가 맞니? 사흘 후 김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죠. 그의 표정만으로도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강지은 씨의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박영자라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박영자 씨는 과거 서울 동대문구에서 작은 고아원을 운영했던 분이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희가 아이를 맡겼던 곳도 동대문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강지은 씨의 생년월일이 회장님 따님의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1998년 3월 17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확히 우리 다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영자 씨는 현재 서울 근교 일산의 요양원에 계십니다. 주소를 적어왔습니다. 김 형사가 건넨 메모를 받아들며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박영자 할머니를 만나야 했지만 그 전에 지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로 돌아온 저는 지은을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지은 씨, 다음 주에 있을 해외 투자자 미팅을 함께 준비해 주었으면 하네. 자네의 영어 실력과 분석력이 필요해. 지은은 놀란 듯했지만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를 특별 프로젝트에 발탁함으로써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결정이 회사에 파문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곧 들려왔습니다. 아들 도연이 제 사무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입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된 비서를 중요 프로젝트에 배정하시다니 무슨 생각이세요? 다른 임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판단을 믿어주게. 그녀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 도연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그날 오후 사내 메신저에서 지은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경이 불분명한 고아 출신이 회장에게 잘 보여 승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문의 출처를 추적해보니 며느리 민지와 가까운 직원들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은이 정말 제 딸인지 확인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회의실에서 지은과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저는 그녀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지은 씨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나? 지은은 잠시 펜을 놓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만 계세요. 부모님은 모르고 자랐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6개월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그녀가 우리 다이라면 저는 그녀에게 25년간의 부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은 왜 저에게 관심을 가지시나요? 지은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추스르고 대답했죠. 자네의 잠재력이 보이기 때문이네.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박영자 할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산의 작은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평안의 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이곳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박영자 할머니를 찾았죠. 205호에 계십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신 편이에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205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 너머에 제 딸의 25년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신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계신 노인이 보였습니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신가요? 저는 윤재혁입니다. 할머니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를... 할머니의 반응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혹시 25년 전 동대문구 작은 천사고아원을 운영하셨나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다면 강지은, 아니 제 딸 다이에 대해 알고 계시겠군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 목걸이. 제가 지은이를 키우기로 결심한 이유였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직감이 맞았던 것입니다. 지은이가 정말 제 딸인가요?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25년 전 한 젊은 부부가 갓난아기를 데려왔어요. 아기의 목에는 특이한 빛의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부부는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편지와 함께 아이를 맡겼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젊은 부부가 바로 저와 아내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안고 오열하던 모습, 마지막으로 아이의 뺨에 입맞춤하던 순간,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으셨나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아원이 문을 닫게 되었어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때 지은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제가 직접 키우기로 했죠. 당신들이 남긴 연락처로 여러 번 연락했지만 번호가 바뀌었는지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시 저희는 빚쟁이를 피해 여러 번 이사했고 연락처도 자주 바꿨으니까요. 할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들이 남긴 편지예요. 지은이가 커가면서 읽고 싶어 할까봐 보관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우리 다이야. 지금은 너를 키울 수 없어 미안하구나. 하지만 반드시 돌아올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주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지은이는 알고 있나요? 자신의 출생에 대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단지 부모님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녀를 포기해야 했다고만 말했죠. 지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제 딸을 사랑으로 키워준 것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죠. 저희가 다시 돌아오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이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해요. 지은이는 강인한 아이지만 이런 진실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어요. 요양원을 나오며 저는 지은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서둘러서는 안 됐습니다. 천천히 그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했죠. 회사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제가 지나가자 대화를 멈췄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강지은 씨에 대한 괴소문이 회사에 퍼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배경을 문제 삼고 있어요. 화가 치밀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회의실을 지나가는데 아들 도연과 며느리 민지가 몇몇 임원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출신이 불분명한 사람을 중요 프로젝트에 배정하는 건 위험해요. 아버님이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도연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바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내 결정에 의문이 있나? 강지은 씨의 능력은 이미 증명됐어. 그녀의 배경을 문제 삼는 건 우리 회사의 가치에 맞지 않네. 도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지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죠. 아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단지 회사를 위한 걱정에서. 충분하네. 강지은 씨는 내가 직접 선발한 인재야. 앞으로 그녀에 대한 불필요한 소문은 없었으면 좋겠군.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은이 제 딸임을 알게 된 지금 그녀를 더 잘 보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진실을 알려야 할까요? 갑자기 당신은 내 딸이야라고 말한다면 그녀는 믿을까요? 아니면 충격을 받고 저를 거부할까요? 지은이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해외 투자자 미팅 자료 완성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피와 살을 나눈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나? 괜찮은가?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회장님께 잘 보이려고. 그리고 제 출신에 대해서도. 그녀의 눈에 상처가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죠. 신경 쓰지 말게. 자네의 능력은 진짜야. 나는 자네를 믿네. 지은은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두 가지를 결심했죠. 첫째, 지은을 임원으로 승진시켜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회사에 보여주는 것. 둘째, 도연과 민지에게 더 이상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 며칠 후 중요한 해외 투자자 미팅이 있었습니다. 5천억 규모의 프로젝트였죠. 도연이 발표를 맡았는데 갑자기 중요 수치에서 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의 표정이 미심쩍어졌고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때 지은이 나섰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추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투자자들의 의문점을 하나하나 해소했습니다. 그녀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대처에 미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죠. 회의실을 나오는 투자자들은 지은의 명함을 요청했고 도연은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자네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네. 고맙네. 지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에서 자신감이 빛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진실을 알려줄 때가 왔다고. 성공적인 해외 투자 유치 후 저는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5천억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이 성과에 크게 기여한 강지은 씨를 전략기획실 임원으로 승진시키겠습니다. 회의실의 놀라움과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지만 도연과 민지의 표정은 굳어졌죠.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지은을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축하하네. 지은 씨, 오늘 저녁 승진 축하 모임을 가지면 어떨까? 내 자택에서 말이야. 지은은 망설이는 듯했지만 정중하게 수락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강남의 제 자택은 평소에는 차갑고 적막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죠. 따뜻한 조명과 정성스런 음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족 사진첩과 증거들을 준비했습니다. 지은이 도착했을 때 저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걸린 그림들을 보며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회장님 댁이 정말 멋있네요. 이런 고풍스러운 그림들도 다. 지은의 시선이 벽에 걸린 한 그림에 고정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 아내의 초상화였죠. 이분은 누구신가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내 아내였네.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네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소파로 안내했고 준비한 와인을 따랐습니다. 승진을 축하하네. 자네는 정말 특별한 인재야. 건배 후 저는 의도적으로 커피 테이블 위에 가족 사진첩을 놓았습니다. 지은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사진첩에 머물렀죠.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떨리는 손으로 지은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 저와 아내의 웨딩 사진이 있었고 다음 페이지에는 갓난아기를 안은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아기의 목에 걸린 비치 목걸이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 지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자신의 목걸이로 향했습니다. 이건 제 목걸이와 똑같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똑같지. 세상에 단 2개뿐인 목걸이니까. 지은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거기에는 25년 전 저와 아내가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아니 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죠. 25년 전 나와 내 어머니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너를 키울 수 없었어. 내 어머니는 중병으로 누워 있었고 나는 빚에 쫓기는 신세였지.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우리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며 너를 고아원에 맡겼어. 지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이름은 강다희였어. 내가 태어났을 때 지어준 이름이지. 지은은 사진첩을 꼭 쥐고 일어나 방을 서성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요동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죠? 왜 25년이나 지나서? 저는 괴로운 심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찾아다녔어, 다이야. 내 어머니와 나는 너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 하지만 고아원이 문을 닫고 우리의 연락처도 여러 번 바뀌었어. 내 어머니는 너를 그리워하다 세상을 떠났고 나는 계속 찾았어. 지은의 눈에 더 많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럼 이 목걸이는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선물이야.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이 목걸이가 너를 우리에게 데려다 줄 거야 라고 말했지. 지은은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정체성이라 생각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으니까요. 물론이야, 다이야. 내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해. 우리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다시 넘겼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모습, 그녀를 안고 행복하게 웃는 저와 아내의 모습, 서서히 그녀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저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밤 지은을 배웅하며 저는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25년 만에 딸을 찾았지만 그녀가 저를 아버지로 받아들일까요? 모든 것은 이제 지은의 마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그녀가 휴가를 신청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저는 걱정됐습니다.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진실을 말해버린 걸까요? 한편 회사에서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연과 민지가 은밀히 퍼뜨린 소문이었죠. 들었어? 강지은이 갑자기 회장님과 가까워진 이유가 있대. 고아 출신 비서가 회장의 약점을 잡아 승진했다는 거야. 이 소문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몇몇 임원들은 공개적으로 지은의 승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분노했지만 지은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지은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출근하겠습니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가슴이 떨렸습니다. 오전 회의가 시작될 무렵 지은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사무실로 들어서자 수근거림이 흘렀고 몇몇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쳐다봤죠. 도연과 민지도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당당하게 회의실로 들어왔지만 그녀의 눈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의를 시작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도연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고 민지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한 듯했습니다. 강지은 이사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임원이 아닙니다. 그녀는 제 딸 윤다희입니다. 회의실에 충격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민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은, 아니 이제는 다희라고 불러야 할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극심한 가난 속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딸을 입양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녀가 바로 강지은 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DNA 검사로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는 아직 DNA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 말은 모든 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 딸에 대한 불필요한 소문을 퍼뜨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회사는 실력과 성과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강지은 이사는 이미 그녀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 말을 하며 도연과 민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 후계자로서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다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 따뜻함도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런 발표를 해서 놀랐을 테지만 더 이상 내가 상처받는 것을 볼 수 없었어. 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할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사진들과 편지를 보니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5년 동안 저를 찾으셨다니 그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생각했어. 복도에서 우리의 대화를 엿듣던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럼 그녀가 내 여동생이라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다희를 바라보더니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알게 되어 반갑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체념이 느껴졌죠. 민지는 멀리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계산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희는 저희 초대로 다시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아버지, 처음으로 그녀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회사에서의 내 위치는 확고해.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할 수 있다는 거야. 다희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노력해볼게요. 아버지,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의 모든 재산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희는 점차 회사와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업무 능력은 모든 임원들의 인정을 받았고 직원들도 그녀를 존경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도연과 민지는 여전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다희의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그녀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등의 행동이었죠. 특히 민지는 SNS에 다이를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고아 출신이 갑자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척 같은 악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시하던 저는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룹의 지분 재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모든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연도 당황했죠. 제 지분 40% 중 25%를 윤다희 이사에게 양도합니다. 그리고 도연이 가진 15% 중 10%도 다희에게 이전할 예정입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제 지분을 뺏는다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뺏는 게 아니라 정당한 상속이네. 다희는 내 딸이고 그녀도 가문의 일원으로서 마땅한 권리가 있어.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항의하려 했지만 다른 이사들의 시선 앞에서 자제할 수밖에 없었죠. 회의가 끝난 후 민지가 격분해서 제 사무실로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그 여자에게 모든 걸 주다니. 저는 서랍에서 한 묶음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지 씨, 당신이 SNS에 올린 글들의 캡처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한 증거고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건 이 모든 자료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가족 체면을 생각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용히 회사와 가문에서 물러나면 이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지는 손을 떨며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과 민지는 회사 지분 양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은 받은 보상금으로 해외 이민을 준비한다고 했죠. 회사와 가문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다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자택에 함께 살기로 결정했고 그녀의 방을 새롭게 꾸미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방은 어머니가 쓰시던 곳인가요? 다희가 아내의 옷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가 좋아하던 공간이야. 그녀는 항상 내가 돌아오면 함께 쇼핑을 가고 싶다고 했지. 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옷장에서 낡은 스카프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가져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 어머니는 내가 그녀의 모든 것을 물려받길 원했을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넓은 식탁에 단둘이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습니다. 다희는 할머니 박영자도 함께 살자고 제안했고 저는 기쁘게 동의했죠. 아버지, 제가 회사를 잘 이끌 수 있을까요? 아직 많이 부족한데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내 어머니의 지혜와 내 고집이 너에게 다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 다희는 웃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저를 찾아주셔서 그리고 기다려주셔서.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5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네. 이제 아무도 우리 가족을 해치지 못해.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을 찾았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제 아무도 그녀를 해치지 못할 거예요. 다희는 이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유대는 더 깊어졌고 어느 날 다희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윤다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25년의 기다림과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진실은 승리했고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